반갑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 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9월 14일 11시 25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연휴의 시작이죠. 다들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인 것은 누구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호재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원전 8년 만에 건설을 재개를 했다.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허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1.1조에 대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죠. 직접적으로 찾아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신한울이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당연하게 보시는 것처럼 예전 기사일 겁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이때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3, 4호기에 주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던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여기에 따라서 이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도 원전에 대해서 이제 건설이 시작이 되고 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놓을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설비 공사에 대한 수주 1.1조 원에 대한 규모가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부분 레퍼런스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원전에 대해서 조금 시장 조사를 마쳤죠. 보시는 것처럼 원전 시장 규모는 30년도까지 1천조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15년대에 전 세계에 건설된 원전은 88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대비해서 투자금을 3배로 늘리는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 대한 선언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금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추석 이후에 이제 일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슬로바키아 총리가 29일 날 방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원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방문을 하는 이유도 원전에 대해서 건설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3파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는 학습이 되어 있어요. 체코를 통해서 3파전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당연하게 한국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체코를 통해서 지금 입증이 된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도 입증이 되었고요. 기술적인 측면도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번 3파전도 한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차후에 입찰되는 원전들에 대해서 확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슬로바키아 1기, 튀르키예 4기, 슬로베니아 1기, 폴란드 2기, 영국 2기, 네덜란드 2기, 스웨덴 2기,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2기에서 4기가 차후에 입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레퍼런스가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전 한 기당 최소 못해도 소형 원자로 그리고 대형 원자로 가격대가 이 정도 됩니다. 4조에서 7조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숫자들을 다 더하게 되면 20기예요. 20기면요 최소 못해도 80조에서 140조에 대한 시장 규모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체코를 통해서 이력이 상당히 쌓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장기간 바라보시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호재는 여기까지고요. 사실상 지금 가장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합병 문제. 합병과 합병, 첫 번째 합병,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문제죠. 어, 첫 번째로 합병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아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랑 바켓은 합병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은 합병이 그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의결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도 반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12일 기준과 12일 기준으로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로 나눠지게 되는데 12일 날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하게 걱정이 없습니다. 왜? 매수 청구권을 청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12일 날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매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수 청구권에 대한 권리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24,000원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합병이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줄어드느냐? 0.75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로보틱스를 0.03주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요. 75주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3주가 로보틱스를 받게 되죠. 한마디로 현재가 대비해서 지금 판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현재가에 수익을 보고 있어. 16,000원에 수익을 보고 있어. 근데 마이너스 14%가 평균적인 깎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결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를 하셔야 된다. 반대를 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합병을 하더라도요. 어쨌든 이 전까지는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합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간편한 거는 자기 지분율을 올려가면서 29,000, 28,000, 2890원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9월 24일 이전까지는 289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21,000원 아래로 21,000원 아래로 12일 이후에 21,000원 밑으로 평단가를 맞춰 놓게 되면은 당연하게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된다. 그때 빠져나오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소송 문제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어떠한 뉴스가 있었느냐? 소송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선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뭐 원전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악재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합의는 될 겁니다. 패소는 안 돼요. 패소는 될 리가 없습니다. 합의는 될 거고 승소나 또는 합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뭐 로열티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소송에 대해서는요 저는 걱정이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합의가 될 거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원전에 대해서 소송권으로 갔을 때는 이게 정말 악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악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원전에 대한 수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길은 딱히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합병 문제, 소송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3만 원, 5만 원 수준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단기간 악재가 있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6,000원, 18,000원, 그리고 2만 원, 22,000원, 24,000원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저는 3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손실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주분들은 18,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고요. 16,000원까지 오게 되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왼쪽 편에 있는 거 무엇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통망 운영하고 있고 금전적인 요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정보에 대해서 다 퍼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들어오는 방법은 더보기를 클릭하신 이후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2개가 있는데 문자 보내기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소통방 입장 링크 있으니까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입장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내주시고 만약에 영상으로만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